자, 최근에 우리가 정치판의 뉴스들을 보다 보면은 물론 답답하고 속이 터질 때도 많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반가운 소식을 그래도 하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검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1년 만에 수사를 재개하게 됐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참고로 김명수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초반 당시 문재인이가 직접 대법원장으로 파격적으로 지명을 해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정치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죠. 자, 당시 김명수는 대법관 경력도 없었고 연수원 기수도 되게 이렇게 느리고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사실 업계에서는 이런 무리한 파격적인 인사가 사실상 정치권의 보은 인사다, 코드 인사를 단행한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과 논란이 뒤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분들도 요즘은 잘 아시죠, 노골적인 좌파 성향의 법조인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곳에 초대 회장직을 역임한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쪽으로는, 저쪽 계열로는 원조 골수 중에 한 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대법원장 같은 자리에다가 파격적으로 끌어다가 앉혀준 거겠죠. 자, 이만하면은 인물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다시 본론입니다. 최근 검찰에서는 1년 2개월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에 관한 거냐면,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애들이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거를 외치고 다녔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횡포를 부렸던 거죠.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 판사들에 대해서 사실상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사상 초유의 법관을 탄핵시키려고 덤벼드는 그런 정신 나간 짓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그 당시 결국 이게 끝까지 일이 진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임성근 판사에게 행해졌던 그 법관 탄핵이라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로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국회에 의해서 법관의 지위가 이렇게 박탈이 되는 어마무시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지금 현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거대 정당 민주당이라는 입법부의 국회 권력,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애들이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사법부 소속의 판사를 찍어내버리고 그 신분을 박탈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의 원칙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월권행위라는 거죠. 김명수가 정상적인 인간이었다면,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었다면 개인 정치색을 떠나서 당연히 사법부를 지켜야 했습니다. 지가 대법원장이고 사법부의 수장이니까요. 오죽했으면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민주당에게 미움받던 임성근 부장판사 본인도 그 치욕을 피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김명수가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고 일을 뒤로 미뤄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직급상 자기 휘하에 있는 판사가 민주당의 하이에나, 정치 하이에나들한테 그냥 물어뜯기고 모욕을 당하라고 대법원장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내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치권의 하이에나들에게 자기 사법부 식구, 그 판사를 정치권의 하이에나들에게 잡아먹으라고 던져줘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를 못하게 되잖아,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휘하 판사의 명예를 지키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하는 척이라도 하기는커녕 대번에 민주당의 눈치나 보면서 납작 엎드리는 파렴치한 짓거리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정치판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단 김명수가 그때 당시에 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녹취록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지금 판사를 탄핵하자고 저렇게 정치권에서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하면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이 말이야. 자, 또 밑에 주황색입니다. 자,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사표를 그냥 수리해줘 버린다면 민주당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를 못하게 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이 인간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거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정치 권력의 눈치 보기,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같은 그래도 사법부의 휘하 판사가 국회 입법부의 권력에 그렇게 부당하게 찍혀나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떤 정치권의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보신책밖에는 머릿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어떤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해보겠다. 어떤 패기, 자존감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성의 치명타죠. 그리고 명색이 남자라는 인간이 정치적인 노선을 걷기로 선택을 내렸다면 당당하게 본인이 저지른 짓에 책임이라도 져야죠. 그래놓고 구질구질하게 이 사건이 커지니까 모른 척 잡아떼면서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그때 가서야 뒤늦게 사과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대법원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알면서 뉴스 기사 속의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 사건의 배경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법관 탄핵 소추 추진 당시 임성근 고법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건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라는 거죠. 자, 시민단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며 이 인간을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으로 이제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했다, 안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또 한 번 새삼스럽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바로 이래서 미우나 고우나 일단 정권은 바꾸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저는 우리 일부 또 이제 열혈 구독자분들의 걱정처럼 당연히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국힘당을 여전히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국힘당 안에는 여전히 제 마음에 드는 인재가 솔직히 안 보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에 제대로 드는 시원시원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우파 정치인은 여전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없어요. 실내 마스크 해제 모르죠. 자국민 우선주의 모르죠. 과도한 외노자 문제가 자꾸만 심화되고 늘어난다면은 어째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로 환경이 자꾸만 박살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 국힘당 정치인들은 어리석어서 모릅니다. 여전히 얘네들은 아직 우파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파적인 이념이나 국가의 방향성, 어젠다로 뭐를 내세워야 되는지 쥐뿔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차악은 선택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나라가, 이 불쌍한 나라가 산소호흡기라도 연장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 어설프고 불안정한 국힘당 인간들이라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정권이라도 일단 가지고 와야 이렇게 몇 가지라도 바꿔나갈 수가 있고 책임을 물을 인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개 젊은 유튜버의 양심적인 목소리 하나만으로 저절로 이 세상이 바뀌기에는 이미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너무나도 썩어도 너무 썩어버렸습니다. 현실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권도 필요하고 또 실물 권력도 필요한 법입니다. 뭐 다 똑같은 인간들인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해먹든 뭐를 해먹든 어쨌거나 그래도 건수가 이런 식으로 하나 잡혔다면 그 과거에 저질렀던 나쁜 짓들을 구체적으로 수사하고 들어갈 검찰 조직이 현실에서는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